두 번째 과제물 추론하기, 적용하기, 비문학 지문 같이 한번 볼게. 선생님이 항상 입에 좀 습관처럼 달고 살다 보니까 비문학 얘기하는데 너희 때는 이제 독서라고 얘기한다. 독서. 선생님도 빨리 고칠게. 독서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에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갖고 낸다고 얘기했어. 흐름. 그래서 너희는 이 흐름을 찾기 위해서 평상시에 많은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흐름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규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규칙. 지문 속에 어떤 규칙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자, 미리 얘기한다면 이 글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본적인 흐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의 특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1번은 일반적인 견해,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통념이라 얘기하고요. 그 통념을 뭐하는 거? 비판하는 이런 글의 흐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2번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하나 뭐하는 거? 나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제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들어갈게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음성 언어가 사용되고, 동작 언어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어떤 경우에는 음성 언어의 대체로서 동작 언어가 사용된다는데 동의한다. 자, 어디부터?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방금 읽었던 부분까지 보시면 방금 읽었던 얘는요,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지. 첫 문장이 뭐에 주목한다? 주어에 주목한다. 자,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주어가 뭐죠? 하나는 음성 언어가 주어고요. 또 하나는 동작 언어가 주어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일까? 음성 언어와 동작 언어에 관련된 글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글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고?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은요, 수많은 연구들이 보이고 있는 뭐니? 결과죠. 말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견해가 되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통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금 읽었던 부분에는 통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있을까? 이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의사소통 시 동작 언어가 전달하는 정보 양이 65에서 70%에 해당이 되고, 음성 언어는 약 30에서 35%의 정보만을 전달한다는 버스 휘스텔의 연구를 통해 보더라도, 버드 휘스텔 뭐나니 얘들아? 네,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앞의 내용과 연관시킨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앞에 나왔던 일반적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대화에서 동작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대요. 그러나, 드디어 나왔다. 그러나 동작 언어 안에 감싸여 있는 것이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를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케이,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야. 동작 언어가 언어를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뭐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음성 언어 대신에 동작 언어를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견해지. 그래서 뭐라 얘기한 거야?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글의 흐름이 하나가 있다고요. 이게 흐름 1이야. 흐름 1. 그 다음 볼게. 동작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체험에서 얻어지는 것인지, 유전적으로 전이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습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었다. 아이들이 빠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각이나 시각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웃는 것은 모방이나 학습과는 관계가 없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다. 묶어볼까?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사례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례가 뒤에 나왔으니까 어디? 바로 요 앞부분. 요 앞은 뭐가 되는 걸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동작 언어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나 어떤 것이 유전적이고 어떤 것이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많은 논란이 있대요. 예를 들어, 오케이, 또 뭐가 나왔지? 예를 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요 앞에 오는 얘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럼 내용 흐름 한번 정해볼게. 앞에 뭐 나왔지? 동작 언어에 관련돼서 이와 같은 동작 언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대요. 하지만 이 조사와 다르게 문화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습득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대? 많은 논란들이 있대요. 즉 앞에 나왔던 동작 언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는 뭐가 있다는 거니? 예외적 상황이 있다는 얘기지. 비판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흐름 몇 번째? 흐름 1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기본적인 동작 언어는 본능적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습득된 동작 언어도 많이 있다. 동작 언어는 다음 같은 종류가 있다. 봤더니 뭐 나왔어? 동작 언어는 다음 같은 종류가 있대요. 자, 뭐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니? 여러 가지 종류로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 거야. 동작 언어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각각의 동작 언어에 대한 특징들이 쭉 정리가 하나, 둘, 세 개씩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좀 더 볼게.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능적 동작 언어로 간다. 이런 동작 언어가 있대요. 이런 언어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포나 분노에 찬 표정이나 심한 고통을 받을 때 내는 비명소리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오케이. 사례도 이야기하고 있네. 그 다음 음성 언어가 음성을 매개로 한다면 몸짓을 매개로 하여 기호로 사용하는 동작 언어를 기호적 동작 언어로 얘기한다.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상대방에게 엿을 먹어라고 할 때 너희들 뭐하니? 가운데 손가락 올리죠? 그런 거 기호적 동작 언어. 그런 점에서 음성 언어와 가장 가까운 것도 기호적 동작 언어다. 음성 언어와 기호적 동작 언어가 가장 공통점을 갖고 있대요. 본능적 동작 언어가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면 기호적 동작 언어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사회적인 약속으로 기호화되어 있는 것을 문화적 모방에 의해서 배운 것이다. 기호적 동작 언어는요, 문화적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래요.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서로 학습하여 공유하여 사회적인 약속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속과도 관련 있는 게 바로 이해래. 다음으로 음성 언어와 함께 쓰이면서 기능상으로 그것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것을 주변 언어적 동작 언어라 얘기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그냥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뭐 하는 거니?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목소리 톤을 높임으로써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음성 언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변 언어적 동작 언어라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는 음성적인 요소와 동작적인 요소가 있다. 음성적인 요소란 음성 언어에 꼭 필요한 소리의 세기 등등을 과장하거나 높거나 크거나 빠르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동작적인 요소에는 음성 언어에 수반되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야? 주변 언어적 동작 언어의 특징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설명이 됐니? 자, 글의 흐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어떤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의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징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그래서 어디 부분, 방금 읽었던 이 부분들이 바로 흐름, 두 번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 정도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자, 밑으로 들어가 볼게. 자, 1번. 동작 언어에 대해서 추론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와 있지? 바로 뭐니? 추론 문제 나왔죠. 추론 문제. 추론 문제가 나와 있어. 추론 문제. 그리고 뭘 찾으래? 알맞지 않은 걸 찾으래. 자,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지난번 과제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추론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지문 속에 뭐가 나왔냐면 방언이란 말 나왔어요. 방언. 그건 선택지에서 뭘 찾는 거라고? 사투리.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말과 관련된 말 또는 비슷한 말을 찾아내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것. 이게 추론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1번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추론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래.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요 내용을 고스란히 뭐 하는 거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요 정도 마인드만 좀 갖고 있어봐. 어떤 마인드냐면 보시면 여기에 동작 언어, 음성 언어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지. 여기까지 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괄적 정보 확인 문제 풀듯이 생각해 주면 돼. 즉 동작 언어가 나와 있는 문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음성 언어가 나와 있는 문단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동작 언어와 음성 언어는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그럼 결국 어느 부분이 방금 표시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답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는 거지. 이럴 때 뭐 한다?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단어들의 주목을 좀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단어들의 주목을 좀 해주면 된다고. 자, 그렇게 정리해보고 첫 번째 1번부터 볼게. 동작 언어는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강화해 준다라고 나와 있지. 자, 내용 보시면 얘와 관련된 내용을 너희가 좀 찾아주면 되는 거야. 보시면 몇 번째 문단에 오케이. 자,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보시면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강화해 준대. 자,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보면 어느 부분에, 자, 이 부분 보이니? 색깔 좀 바꿔줄게. 어느 부분 보이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요. 다음으로 음성 언어와 함께 쓰이면서 기능상으로 그것을 보조하고 보완해 준다. 여기 나와 있지.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 나와 있지.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여기 보이니? 여기 음성 언어가 음성을 매개로 한다면 몸짓을 하는 게 기호적 동작 언어라는 게 있다. 근데 기호적 동작 언어는 다 뭐 하는 거다? 후천적, 사회적인 약속에 따라서 기호화되는 거다. 문화적 모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3번. 음성 언어에 비해 그 표현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전달력도 크다라 나와 있지. 자, 손짓이나 소리의 세기 이런 것들을 활용한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구체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당연히 3번도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4번. 음성 언어가 청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하는 반해 동작 언어는 시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본능적 동작 언어나 기호적 동작 언어, 주변 언어적 동작 언어를 보시면 대부분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 반면에 5번. 의성 언어가 다분히 무의식적이면서 본능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해 동작 언어는 문화적이고 지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나와 있지. 여기서 중요한 점. 본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뭐도 있니? 동작 언어도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본능적 동작 언어가 되는 거지. 여기선 반드시 비애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작 언어는 없고 음성 언어는 있는 것 이런 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몇 번? 1번에 5번은 정답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추론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보통 고3도 그렇고요. 고2도 그렇고 고1도 그렇고 추론 문제 풀 때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추론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 선택지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내는 건데 1번처럼 나와 있을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 그럼 이럴 때는 개괄적인 정보 확인 문제와 똑같이 음성 언어와 동작 언어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위치를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문 속에 음성 언어와 동작 언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 그러면 선택지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주면 돼. 근데 너무나 어렵지 이것도. 이럴 때 선택지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중심적으로 보되 이 단어들의 위치를 주로 어디에서 중심 내용의 위치에서 확인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중심 내용에 위치한 그 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게 눈에 좀 보일 거야. 됐죠?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할게요.